그래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학업 역량은요, 내신 등급이 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업 역량이 고등학교 생활에서의 성실함이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생활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이 친구가 이 모집 단위에서 수학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특에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상, 창체, 독서, 행동테스트 종합비교, 결국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할 수 있는 역량, 수학 역량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전공 적합성의 양이 아니라 질적인 평가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적으로요, 많다고 해도요, 느낀 바가 없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면접에서 다 확인을 하는데, 자기소개서의 가장 나쁜 사례로 나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학생이 진짜 활동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열을 합니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근데 결국에 저희가 보면 이거 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기소개서엔 그래서 뭘 느꼈다는 걸까? 그 안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많은데 그래서 이 안에서 뭘 배웠을까? 이 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었을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활동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지, 스스로 내가 이거 어떤 식으로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었던 활동이 있어서 거기서 확장된 게 있다면 그 확장된 걸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어떤 활동을 하나 했는데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의미가 없었어요. 의미가 없다 보니까 내가 진로를 바꿨어요. 무방하거든요. 진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충분히 바뀔 수가 있고 진로는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진로가 바뀌든 어떤 경로가 바뀌든 관심사가 바뀌든 활동이 바뀌든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의미를 말을 해주면 좋습니다. 왜 바뀌었을까? 왜 했을까? 그게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활동과 자기소개서 나와 있는 활동과 그 경험과 평가와 이걸 같이 연결해서 좀 질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전 단계부터 최종 선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조금 더 기획해야 되고 학부모님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 부분은 유사도 및 외부 경력 의심 문구 검색이에요. 회피 배제 이런 거는 대학에서 위원들을 회피 배제 시키는 거니까 괜찮은데, 유사도 및 외부 경력 의심 문구는 지원자의 서류를 바탕으로 저희가 돌립니다. 유사도와 외부 경력 의심 문구를. 근데 우리 대학 자체만이 아니라 이게 대교협에서 같이 다 모든 대학을 돌리게 되는데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차수를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학생들의 서류를 돌리고 올해 것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3개년치를 돌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유사도가 나오죠. 그래서 유사도가 나오면 저희가 소명서를 요청하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1단계에 넘어가게 되면 서류 평가와 서류 재평가, 서류 실사라는 거를 건대는 거치게 되는데, 평가는 보통 건대에서는 2명의 평가위원이 한 학생의 서류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1000점 만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000점 안에서도 격차가 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평가가 제대로 된 건지 저희가 재평가를 또 시행합니다. 그럼 재평가를 통해서 이 친구들을 다시 평가를 하게 되니까 원평가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 2명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4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 거고요. 서류 실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있는데 학생부에 없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이거는 우리가 기관에다가 문의를 해볼까? 학교에다 문의해볼까? 라고 해서 평가하면서 저희가 평가위원들이 체크를 합니다. 시스템 체크를 하면 그 시스템 체크한 걸 바탕으로 학교에다가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2단계에 가서 서류 검토 질문 도출을 하게 되는데, 2단계는 1단계 선발된 학생들만 해당하는 아까 단계별 전형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때도 면접평가, 면접 재심의, 면접 실사를 거치는데, 면접평가는 또 한 명의 학생에 대해서 2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게 되고요. 면접 재심의 같은 경우는 면접평가 딱 들어오면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노트북에 다 기록을 합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다, 이걸 다 기록을 해요. 학생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씁니다. 그 쓴 걸 바탕으로 재심의 과정을 거쳐요. 면접 실사도 마찬가지로 면접 과정에서 이 친구가 답한 것들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실사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최종 심의, 최종 선발까지 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유사도 사후 검증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했는데 사후에 하게 되면 아까 대학별로 차수를 나눈다고 했는데 이 차수를 나누는 과정에서 처음에 안 들어온 대학 범위가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대학들과 이제 건대에 나온 친구가 유사도가 나오면 그 친구에 대한 건 저희가 또 소명서를 요청을 하고, 마지막에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절로 판명이 되면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이 앞에 실사는 거의 다 기관에다 의뢰를 하지만 유사도 검증은 학생한테 직접적으로 검증을 요청을 해요.
유사도가 5%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사도 소명 사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사례를 뽑을 수가 있어요. 우수한 자기소개서 모음집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 나온 사례들 다 짜깁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근데 안 되는데 그렇게 짜깁기를 해서 작성한 경우가 있고요. 원서 접수 시스템, 온라인 접수를 하다 보니까 본인 거를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완성한 친구, 이미 원서 접수를 끝마친 친구의 서류를 그대로 복사해서 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사실 안 되죠. 그리고 학교 친구의 자기소개서 일부분을 가져온 경우, 그래서 저희가 친구들끼리는 자기소개서 돌려보지 말라고 말은 하거든요. 내 자기소개서를 친구들과 서로 같이 돌려보다 보니까 유사한 진로, 유사한 활동을 한 친구들은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의 그 표현이라던가 경험이 연계된 게 좋으면 갖고 오고 싶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선배한테 멘토링을 받아서 학습법과 프로그램을 내용이 좀 동일하게 작성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멘토링을 받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후배들 사이에서 이미 졸업한 선배들이 와서 전공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고 뭐 활동에 대한 것도 해주고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그 선배가 따라갔던 그 루트를 그대로 밟아가는 거죠. 그 동아리에 들어가고 그 학습법 바탕으로 나도 뭐 수학이나 과학 교과목의 향상을 이뤄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같은 학습법을 배울 수는 있고요. 같은 동아리를 할 수가 있는데 느낀 점까지 똑같진 않잖아요. 관심 영역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느낀 점까지 그대로 작성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공용 컴퓨터실에서 USB 놔두고 온 경우는 요새는 많지 않아요. 이런 건들이 나오긴 하고요. 자기소개서 우수 사례를 교내에 소개돼서 동교생들한테 공유된 경우는 이런 친구들의 사례를 이제 학교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로 갖고 온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본인이 소명한 거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전혀 문제가 또 안 돼요. 교내 탐구대에 조별 보고서를 같이 친구들끼리 해서 제출했는데, 이게 보고서에 들어가고 그 탐구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6명이든 7명이든 그 친구들이 역할 분담이 있고 보고서는 어쨌든 하나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고서 안에 실험 설계를 했던 거, 참여한 거,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어떤 식으로 통계를 돌렸고 어떤 식의 결론을 도출해서 우리가 느낀 점, 이게 다 하나로 나오다 보니까 그 유사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문제점은 이제 그거를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달랐거든요. 같은 보고서를 도출을 했지만 거기서 개별적으로 느낀 점은 또 달라요. 나는 사실 좀 더 가고 싶었기도 했고, 어떤 친구는 나는 이 방향이 맞다고는 친구들이 하니까 뭐 다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생각했던 이론은 이게 아니고 난 다른 설계를 하고 싶었고, 이게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 쓰니까 문제가 된 거거든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보고서 내용을 똑같이 써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꼭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소개서 이제 문항인데요. 자기소개서는 공통문항이 1번, 2번, 3번이 있고 4번은 자유문항입니다. 1번, 2번, 3번은 대교육 공통문항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다 들어가는데, 자유문항 4번 같은 경우는 공통문항이 아니죠. 대학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 대학은 4번 문항이 중요합니다. 건대의 자유문항은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노력한 과정을 쓰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자기소개서도 아마 뭐 준비를 다들 하고 있을 텐데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 보통 연습하게 되는 건 1번부터 연습을 해요. 1번 연습하고 2번 연습하고 3번 연습을 하고, 공통문항이니까 이것만 계속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다고 한 4번 문항이 홀대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는 4번 문항부터 써봐라. 근데 4번 문항은 이 학교에서 묻고 싶은 거거든요. 1번, 2번, 3번에도 기본적으로 공통문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보고 있는데도 한 번 더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을 다시 묻는 거라서 여기다가 강조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1학년 때 진로는 내가 이랬는데 2학년 때는 이렇게 바뀌었고 3학년 때 이렇게 됐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 거였고, 그 바뀐 다음에는 이런 식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 지금의 꿈을 더 확장시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4번에 한번 써주면 오히려 내가 어떤 식의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과정을 밟았는지가 더 그려집니다. 그게 그려지면 1번, 2번, 3번으로 더 나눌 것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1번, 2번, 3번도 한번 보시면요. 묻는 바가 다 달라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이 세 문항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라.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라는 건 결국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배웠다, 나는 많은 걸 느꼈다, 이거는 구체적인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수업을 통해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다면 어떤 것들을 알게 됐었고, 그 알게 된 다음에 느꼈던 부분이 내가 미진하다고 느꼈는지, 정말 몰랐던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관심사가 아예 바뀌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게 구체적인 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의 경험을 하기 이전의 내 모습과 하나의 경험을 한 다음에 달라진 내 모습을 쓰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쓰는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 1번 같은 경우는 학업의 길을 누르고 학습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나 주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던 거, 호기심이 생겼던 거, 독서를 하다 보니까 나는 갑자기 천체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그 천체에 대한 관심을 수업 시간에 교과서 안에서 어떤 수업을 듣다가 아니면 선생님이 보여주신 영상을 통해서 그 궁금증이 해결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또 학업에 대한 것들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 계기는 어디서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2번인데 여기는 보면 뭐 수업 참여, 과제 수행, 동아리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했던 모든 활동들 안에서 동기와 내용 변화된 점을 제시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하게 됐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한 다음에 내가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변화된 활동들이 있었던 것들을 좀 써주면 좋은 거고요. 3번은 배려나눔, 협력, 갈등 관리인데 여기도 보면 단체 활동에서 본인의 역할입니다. 단체 역할이 아니라 본인의 역할.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내가 어떤 기여를 했고 축제 아니면 체육대회 뭐 우리 학교 학생들끼리 합창대회 준비 그리고 뭐 분리수거 활동, 임원 활동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내가 했던 역할 보고서는 쓰더라도 내가 했던 역할, 내가 느꼈던 부분, 내가 기여한 거 그걸 써주시면 좋겠고요. 4번은 우리 학교의 자유문화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다가는 본인의 특성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이러이러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 학과를 선택한 거고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가면 잘할 수 있다. 나의 특성은 이런 거다. 어떻게 보면 건대가 나를 뽑으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다. 난 정말 좋은 인재다. 이런 것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 자체가 이 활동을 내가 한 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나 이거 쓸까 말까 쭈뼛쭈뼛 하다 보면 자신감이 안 묻어나게 됩니다. 좀 자신감 있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그 글로 묻어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면접을 했을 때도 그런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없으면 1년 살아도 확신이 안 들어요. 자기소개서를 아까 학생들끼리는 돌려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선생님한테는 간단하게 첨삭을 또 받을 수는 있어요. 선생님한테는 보여드리고 얘기를 들었을 때 확신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자기 확신이 느껴지는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부모님들이 자기소개서에 관여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관여를 최대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랑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써야지만 잘 될 것 같은 본인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아버지 생각하시는 모습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루트가 있는데 학생은 거기 그 활동에서 의미를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그걸 쓰다 보면 이 본인의 느낀 점으로 구체화가 안 돼서 나중에는 면접에 가서도 그 부분이 충분히 안 드러나게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더 우선시 돼서 지원하는 학생이 중심이 돼서 자기소개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을 보시면요. 0점 처리 대상이 있어요. 이건 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교회 수상 실적을 기재하게 되면 0점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기재 금지 사항을 이제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죠. 논문 학회지든지 도서 출간, 발명 특허 이것도 계속 강조가 된 건데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 부모, 친인척 포함한 실명을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강조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블라인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 부분을 기재하면요.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평가에 불이익을 주라고 하고 있고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성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공통 질문이 없어요. 공통 질문도 없고 재시문 면접도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의 서류에서만 모든 문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 대상자들을 서류 검토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서류 검토는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만 말을 하는 거고요. 지원자 개별 서류에서만 문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제출 서류에 기반한 개별 면접, 블라인드 면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블라인드 면접은 계속해서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앞에서도 그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사항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 부모, 친인척 포함해서 실명을 쓰지 말라 얘기를 했는데 블라인드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명이 블라인드가 되고 있고 실제 면접 현장에 와서도 본인의 이름, 본인의 학교, 본인의 지역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평가 요소로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평가 항목도 좀 간소화가 됐죠. 일단 전공 적합성에서는 두 가지만 보고요. 인성도 소통 능력 하나만 있고요. 발전 가능성도 창의적 문제 해결력만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평가 요소 자체가 없어요. 서류 평가를 통과한 면접 대상자 친구들은요, 이미 학업 역량에서 저희가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 면접에서 굳이 한번 다시 평가할 필요가 없고요.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만 봅니다. 전공 적합성도 보시면 전공 관료, 성취 이런 것들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인성에선 소통 능력은 결국 면접 상황에서 질의응답을 잘하고 있는지, 면접에 대한 태도가 좋은지, 묻는 말에 다 답변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을 보신다고 볼 수 있고요. 발전 가능성을 보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배점이 500점으로 가장 커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데 문제 해결력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방점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면접 과정에서 서류를 확인했더니 실제로 이 했던 활동들이 맞고 이런 경험들이 있고 이 친구가 들어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친구구나 라고 한다면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접평가는 아까 서류평가랑 등급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평가 등급은 5등급이에요. A+, A, B, C, D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평가 등급도 5등급인 거고 극간자에도 큰 거고 배점도 여기서 더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 평가를 통과한 면접 대상자 친구들은 다 면접에서 면접 점수로 판가름이 난다. 면접 점수로 최초 합격자가 갈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의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제출서류 기반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에서 모든 문항이 나오는 거고요. 10분 내외로 진행이 되는데 지원자 1명에 평가위원 2명인 거고요.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교복 착용도 하면 안 되죠. 이름, 고교명, 수험번호는 언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면접평가 질문 예시는 인문계랑 자연계 몇 개 갖고 왔는데요. 가이드북에도 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좀 더 많은 학과가 있고요. 여기는 몇 개 학과만 좀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제시된 학과의 질문들을 보시면 이게 이 학과에서 내세운 이 학과만의 어떤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친구가 다 했던 활동이에요. 과제 연구 시간에 그리고 대중과 미디어에 대한 보고서 작성, 막스 베버에 대해서 이걸 읽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수업 시간에 영어 교육 분석했다고 했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질문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한 거냐, 지금도 그러냐, 진로가 바뀌었는데 왜 그런 거냐 다 확인합니다. 실제 했던 활동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전자공학부 보면은 쓰레기 분리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이 친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궁금한 거,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 문제가 발생하거나 보완된 거 없었는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보이시는데 실제 면접 상황에서는 한 번에 이걸 다 묻는 건 아니고요. 끊어서 묻습니다. 분리 시스템 만들기 이유가 뭐였나요? 답변을 하죠. 그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됐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건데 여긴 편의상 이제 3개로 다 연결돼서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하나씩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도 화장품학과도 천연 에센스 만든 거 질문을 한 거고요. 스마트 ICT 같은 경우도 3학년 때 했던 활동에 대해서 또 묻기도 하고 동아리에서 모델 제작한 것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이 했던 활동을 다 검증하고 거기서 뭘 배웠고 어떤 원리가 됐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실패한 이유 그리고 성공한 이유 그 제작의 원리 정말 알고 한 건지 그냥 한 건지 관찰만 한 건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면접평가도 간단하게 준비 팁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본인 서류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했던 활동 내용을 잘 기록을 하고 면접 전에 리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때 이 활동을 왜 했을까? 그리고 어떤 일을 실제 했을까? 활동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하고 싶어졌을까? 내가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소개서 쓰는 거랑 비슷한 거죠. 활동을 하기 이전에 내 모습, 활동한 이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정리를 하다 보면 자기소개서에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기소개서에 그 부분이 잘 나와 있다고 한다면 면접평가 준비할 때도 훨씬 수월하죠. 근데 한 번 더 그런 활동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가장 좋은 거고요. 면접이기 때문에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좀 습관을 길러주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친구들끼리 좀 돌려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면접은요, 친구들끼리 해주면 좋아요. 친구들이 시간도 한번 재주고 한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혹시 너무 길게 말하는 거 아닌지 짧게 말하는 거 아닌지 너무 추상적으로 말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장 완화를 위한 마인드 컨트롤은 제각기 모두 다 다른데 가장 좋은 마인드 컨트롤은 면접 대상자가 되는 순간 아, 건대가 나를 알아봤구나. 나의 인재성을 알아봤구나. 자신감을 갖는 게 좀 중요합니다. 역시 건대는 나의 역량을 알아본 학교다. 내가 가서 한 번 더 나를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는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면접에 들어와서는. 맨 처음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평가위원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긴장 풀어주려고 뭐 밥을 먹고 왔냐는 둥, 뭐 오늘 안 힘들었냐는 둥, 아니면 뭐 건대는 처음인가 막 이런 거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 자체도 이제 면접 질문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건대 여러 번 왔다고 해야지 애정이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 번 왔다고 막 말하고 건대 상징도 안다고 말하고 막 괜히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굳이 그런 걸 저희가 바라는 건 아니고 면접 상황이니까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질문을 다 하고 나면 질의응답이 아까 그 서류에서 이렇게 막 다 나오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냐,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면 꼭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을 못 받았다거나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시간에는 좀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작년에는 많이 사라졌는데 삼행시 사행시 오지가 그렇게 많았어요. 건대, 건국대, 건국대학교, 본인 이름, 본인 지원한 학과. 저희가 그렇게 그걸 준비하면 물론 면접이 힘드니까 시험 삼아 심심풀이로 할 수 있는데 면접에서는 굳이 안 해도 좋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마지막에 본인의 끼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영문과, 중문과 이런 친구들은 이런 삼행시, 사행시 말고도 영어 자기소개, 중국어 자기소개, 일어 교육과는 일본어 자기소개를 준비를 해요. 저희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거를 외우느라고 면접에 집중을 못합니다. 면접 들어오기 직전까지 삼행시 준비한 거, 내 끼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 그리고 막 그런 자기소개 원어로 말하는 걸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면접에 집중을 못해서 마지막에 오히려 더 꼬이게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정말 담백하게 나는 어떤 학생이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건국대학교 지원을 한 거다라고 담백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중간에 혹시라도 질문이 왔는데 이 질문에 내가 답변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면접 10분은 본인의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잠깐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조금 있다가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시간을 미뤄도 돼요. 다음 질문 얼른 받아도 돼요. 시간은 10분 동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저희가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그렇게 분배해 주시면 좋겠고 중간에 모르는 거, 그리고 긴장된 거,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매여 있으면 그 나머지 시간을 망칩니다. 그렇지 않도록 어차피 나는 나를 보여주러 온 거니까 이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하고 그 나머지 답변은 최선을 다하겠다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답을 못한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냐고 물어볼 때 그때 답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요약 한번 또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가 다 공통인 거고 학교장 추천 명단이 있는 것은 학교 추천인 거고 나머지 지원자격 서류는 고른 게 특별 전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서류 평가는 모든 전형이 다 보는 건데 면접은 있는 전형도 있고 없는 전형, 그 단계별 전형만 면접이 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